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 파산 실제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법인 파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예납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청산할 재산이 없으면은 조용히 이제 폐업만 하고 뭐 과점주주 같은 경우 이제 세금만 떠안죠.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파산 신청하시는 분이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 파산 신청서는 어떻게 쓰는 거, 필요한 정보는 뭔지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겸 채무자는 이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명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이사까지 쓰고요. 전화, 이메일, 대리인, 변호사. 신청 취지는 간단합니다. 채무자자 주식회사 땡땡땡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법인 파산은 면책이 없습니다. 그냥 파산만 하는 겁니다. 청산 절차. 그다음에 신청 이유는 전형적인 채무자회사 개요를 씁니다. 사업 목적은 이제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죠. 주식회사 땡땡땡은 2019년 3월 어떤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전기, 전자제품, 금융, 목적은 주식회사의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회사의 연역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쭉 씁니다. 필요하면 회사 내부 자료를 참조해도 되고, 개략적으로 언제 설립해서 언제 어떤 사업에 진출했고, 어떤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했고, 아니면 좀 어려워서 축소를 했고, 대략적인 연역을 씁니다.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모회사, 자회사는 없죠. 관계회사는. 해당 사항 없고, 자회사가 있으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 주식회사 현황 및 자본. 이 주식과 자본금 현황도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 씁니다. 발행할 주식이 총수. 이거는 이제 수권 주식이라고 그러죠. 최소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쓰고요. 실제 발행한 주식 총수 씁니다. 만약에 발행할 주식이 총수는 회사가 설립부터 향후 이제 증자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10만 주까지 목표로 한다 그러면 10만 주로 발행한 주식은 뭐 그 중에 10%, 만 주. 10만 주면 다 이게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한 주의 금액은 500원, 5,000원, 만원. 이것도 이제 다 등기가 돼 있죠. 옛날에 이제 한 주 주식회사의 최저 설립 자금이 5천만 원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몇백 원짜리 회사도 있죠.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 회사가 이제 법인 설립한 다음에 증자를 하는 회사도 있죠. 뭐 5천만 원에서 1억, 10억. 그래서 증자한 내용을 쭉 씁니다. 증자했으면 이게 이제 한 3칸 정도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주권 상장 여부 및 주식의 구성. 대부분 회사는 비상장 법인이죠. 저희가 논하는. 주주 명부는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게 있습니다. 주주 명부 변동표. 뭐, 주식 상황, 주식 내역서. 그러니까 주주 명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쭉 씁니다. 보통 이제 한 서너 명 정도로 분산되어 있죠. 한 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회사의 임원 구성 및 종업원 현황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이죠. 대표이사, 이사, 뭐 감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있는데 대개 조그만 회사는 대표이사 한 분이죠. 아니면 이사 하나 씁니다. 담당 업무 총괄. 그 다음에 감사까지 쓰고요. 종업원은 대부분 이제 뭐 몇 명까지 있다가 신청할 때는 대부분 대표이사 하나 남기고 대부분 그 직원 인건비, 퇴직금 부담 때문에 대부분 해고, 퇴사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 종업원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공장 영업수동의 시설, 본점을 쓰시고요. 뭐 본점에 어떤 보증금, 차임 이런 걸 쓰시고, 지점이 있으면 지점도 씁니다. 근데 대부분 조그마한 회사는 지점도 없죠. 그 다음에 공장 영업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감독 관청은 본인의 어떤 주무 관청을 쓰면 됩니다. 도청일 수도 있고 뭐 시군구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별 환경부라든가 이런 특별 감독 관청일 수도 있고요. 쓰면 됩니다.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업무 현황은 주요 영업 종목 등기부에 나온 걸 씁니다. 뭐 땡땡 유통, 제조, 뭐 전기, 전자제품 제조, 무슨 뭐 화장품 유통, 그 다음에 뭐 금융업, 대부업, 특정 목적을 주요 영업 종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내가 제품을 이제 구입하는 매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매출을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매출처를 씁니다. 만약에 이게 많으면 이제 여기다 표를 그리면 되죠. 매출처.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은행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은행 보통 뭐 한두 개, 두세 개 거래은행 쓰시고요. 계좌번호 쓰시고, 보통예금 쓰시고, 잔고 쓰시고,
잔고가 0원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현황.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갖다 그대로 대체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있어요. 결산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면 됩니다. 결산을 못했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을 좀 주고 연발 결산하기 전에 그 파산 들어가기 하는 그 달까지 가결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장자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여기서 이제 뭐 원재료라든가 부동산 이거 이제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렇죠? 여기 이제 적게 돼 있죠. 얼마 여기 2천 얼마가 있네요. 다 표에다 적으면 됩니다. 매출 채권도 내가 돈 받아야 될 거죠. 매상금, 미수금 이것도 만약에 있으면 여기다 표를 만들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 회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타인에게 꿔준 거 단기 대여금 있으면 있는 대로 써주면 되고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과 매출 채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매출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고 받을 예상 채권을 말하는 거고 미수금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죠. 도래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구분하죠. 돈 못 받은 거는 똑같지만 이건 아직 받을 시점이 안 된 거고 이 미수금은 이미 받은 시점이 지난 거죠. 재고자산은 주로 이제 뭐 원료 그렇죠? 원료 내지 이미 완성품 단계로 돼 있는 거 있죠. 재고자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됩니다. 비유동자산 이건 뭐 출자금, 퇴직금, 운영자산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이 회사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설정 금액도 쓰고요. 차량 운반고, 차량이죠,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회사 보유 차량. 비품은 뭐 컴퓨터라든가 뭐 집기, 사무실 집기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허권, 이제 지적 재산이죠. 지식 재산, 개발비, 특허권, 회원권, 임대보증금 있으면 쓰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채권자 소하고 부채 총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이제 담보 부채하고 무담보 부채. 무담보는 상거래 채권하고 기타 채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에는 금융기관 대여금하고 일반 대여금. 그다음에 우선적 채권은 이제 조세나 지방세, 과징금, 공공보험료, 임금, 퇴직금을 말합니다. 일종의 파산에서는 재단 채권이죠. 이걸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 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개별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초과의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줍니다. 신청시사, 사업의 계속 유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업원은 다 해고했죠. 노동조합은 없다. 그 다음에 부채 정리 상황은 사적 정리 상황은 없다. 자산 처분 상황은 지금 부동산은 이제 언제 매각을 해서 매각했으면 그 매각대금 사용처를 쭉 써줍니다. 그 다음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존재 상황 이것도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파산관계 보조자라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없다. 첨부 서류는 보시면 위에 있는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략 한 15가지 정도 되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죠. 이거는 이제 자본금하고 회사의 목적을 쓸 때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언제 사업을 개시했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종목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의 의사록은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의 의사록을 필요하고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의사록이나 정관 이게 사업 목적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는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주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통장 예금 거래 내역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죠.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갔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본인 사옥이 있을 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재무상태표는 세무서에서 띄워줍니다. 아니면 공인회계사, 세무사님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가결산까지 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상태표를 최신 현황까지 일치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각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필요하죠. 지방세 납세증명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완납했는지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는 한 요 정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20가지 정도면은 법인 파산은 대부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신청서를 쓰고 채권자 목록 별도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산 목록표를 있습니다. 자산 목록표, 그 다음에 부채 목록을 별개로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판사님이 신문 질문지가 있습니다. 한 수십 가지 되는데 그거 해서 첨부 서류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법인 파산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관제인한테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을 하거나 실무자와 대동해서 이제 그 규모가 크고 그 회계가 좀 복잡하면 어렵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뭐 빚이 몇 억인 상태에서 폐업만 하고 끝나고 특별하게 파산하는 경우는 이제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꼭 그 돈을 들여서 파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나 실무가들한테 맡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변호사나 실무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위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 큰 무리 없이 뭐 1년 내에서 2년 내에 해결하고 자산이 없는 회사는 몇 개월 내에도 끝납니다. 감사합니다.